페이지. 자, 절차 파트는 여기 이제 뭐 구체적 내용들은 자세하겠지만 오늘은 기본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건축주예요. 누구라고요? 자, 건축주가 건물 짓기 전에 3명하고 계약을 합니다. 몇 명? 딱 3명. 자, 계약하는데, 자, 누구랑 계약하느냐? 첫 번째, 누굴까 첫 번째? 설계자,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먼저, 설계한 대로 건물 지을 공사 시공자랑 계약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세 번째. 그렇죠.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똑바로, 그렇죠. 건물을 잘 짓고 있는가 관리 감독하는 공사 감리자. 이렇게 3명과 계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명 포함해서 건축주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을 뭐라 부르죠? 배웠잖아. 건축 관계자. 기억나요? 나긴 몰라.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 아쭈드비쌈. 잘 나와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 내용이고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자, 3번. 건축물의 설계. 자, 설계 보시면 반드시, 자, 여기 설계자, 여기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할 때에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이 건축사가 굉장히 높은 급입니다. 아시겠죠? 부산에서도요, 매년마다 시험 보잖아요. 부산에서도 아마 합격자가 많이 나와봤자 3명, 4명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아는 후배도 7년 만에 붙었어요. 7년 만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건축사 되는 것이. 근데 한 번만 되면 뭐, 돈 많이 벌죠. 보통 여러분들 원룸 하나 설계하는 것도 거의 한 500, 600 받는 거니까, 그죠? 5, 600 받잖아요. 근데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된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굳이 건축사가 할 필요도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거기 1번. 허가, 신고, 리모델링. 3개. 뭐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다음 뭐라고요? 리모델링. 요거 3가지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밑에 건축사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 지금 보자. 나중에 앞에 게 신고 대상이 정리가 될 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요. 넘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축주는요, 설계한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먼저 뭐 한다고요? 착공 신고합니다. 자, 착공 신고해요. 왜 그럴까요? 2년이 되기 전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해준 구청장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쵸? 2년이 되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때 나한테 와서 좀 신고는 알려주거나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착공 신고는 요거는 거기 보세요. 1번에 허가, 신고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현재. 책이. 저를 봐요. 자, 여기서 허가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도 해요. 여기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착공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예. 착공 신고합니다. 리모델링은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착공 신고 안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얘는 안 할 것이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하나 빠졌어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빠졌어요. 책에 빠졌어요. 예.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착공 신고하잖아요. 아까 전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며칠 내에 신고 수리 여부 접수 한 지가 몇 분 됐어요. 14일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나온 적이 절대 없네. 며칠? 찾아봐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전라도 말로 미쳐버려. 잠깐만요. 나 운동 좀 할게요, 운동 좀. 아, 진짜 내가 속 터지지? 신고 대상. 뭔 또 7일이야. 법 자꾸 개정하지 말고. 아까 적었잖아요. 신고 수리 여부 접수 5일 이내. 그렇죠? 예.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여름 봤지만 이해해요. 얘는요, 달라요. 봐요. 착공 신고 있죠? 얘도 해, 얘도 신고 수리 여부 있죠? 얘는 책이 없어요, 현재. 3일 내에. 아시겠죠? 3일 이내 통지합니다. 통지. 이거 잠깐만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 며칠 내? 3일 이내. 신고 대상은 5일 이내에, 착공 신고는 며칠 내에? 3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얘는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죠? 예.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정비법은 준공 인가, 개발법, 국토법은 그냥 준공 검사 이래 부르죠. 이럴 때 잘 보세요. 여기 착공 신고하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설계자. 착공 신고 이후에 여기 중간에 여기에 등장하는 자는 시공자하고 감리자. 그렇죠? 예.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자를 잘 안 물어보더라고, 시험에. 자, 5번은 건축 시공이고요. 6번이 뭐라고요? 공사 감리인데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1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감리자, 건축사나 대통령령 동그라미 하세요. 참 이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건축사로 지정하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든 그들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사감리자 지정할 때요. 자, 저를 보세요. 할 때 특히 허가 대상, 허가.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 뭐죠? 일단은 16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16층이 안 될 때 바합이 5천 이상인 판문종, 여관종.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허가든, 그러니까 신고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들 구분해야 되고요. 허가 대상이건 리모델링이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축사라면 누구든지 지정을 해서 공사 감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요. 왜 그럴까요?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지정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건축사로 지정을 해서 시공자가 도면대로 똑바로 건물을 짓고 있나 관리 간다 그러죠. 관리도 하고 감독한다고 말이죠. 이 중에서 요거요. 그러니까 세계 전부 다 아는 건축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 하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빼놓고 대해서만 감리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설기술 용역업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저 대통령령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전부다는 어떤 거든지 간에 건축사로 지정해주면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지만은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정받고 여기 허가 리모델링은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대통령령에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천천히 봅시다. 넘깁니다. 자, 7번은 아예 버리고요. 자, 8번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입니다. 승인인데 저를 볼까요? 사용 승인은 당연히 허가권자가 하겠죠. 하는데 저를 보세요. 착공 신고를 한 것만 승인받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빠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사용 승인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렇죠? 얘만, 그렇죠? 얘하고 얘만 이렇게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 한 것만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로 보시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를 하려면 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누가 작성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줄거서요. 감리 완료 보고서 밑에 공사 완료 도서 완료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작성 누가 했다고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겁니다. 이것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시공자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를 완료 후죠, 그죠? 완료하기 전이 아니에요. 완료한 후.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합니다. 완료한 후 작성한다. 당연하죠. 누가 감리자가. 그런데 시공자는 아니에요. 2번에 사용 승인서 교부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령으로 정하는 기간. 하여튼 책이 좀 희한해. 저기서 7일 이내에 얼마? 7일 이내에 빠졌어요. 국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바로 7일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며칠 내에? 7일 내에. 3번 사용 시기.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어느가 아니면은 다른 말로 하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예외. 첫 번째 7일 내에 이거 나오네.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불합격 합격 나와야 되는데 7일 넘어가 버리면 합격으로 간져버립니다. 그러니까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치 아니하면은 사용 승인이 나온 걸로 간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맨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우리 주택법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10개 동을 지으면 전부 다 층수를 똑같이 올립니다. 왜? 101동을 먼저 짓고 나고 난다. 먼저 짓고 동동동 지어보세요. 110동 지을 때 벌써 2년 전 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건축법은 주로 토지 위에 대지 위에 한 개 건축을 짓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건축업자가 원룸 지을 때 땅이 크니까 2동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본 적 없어요. A동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죠? 그 건물에 대해서 융자도 받고 입주시켜가지고 전세금,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B동 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때에 A동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B동을 다 건축해서 하면은 이제 싸잡아서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은 임시 딱지는 떼어주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4번에 임시 사용 승인 상가로 1번은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중간에 첫 번째 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임시 사용 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당연하죠.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식수가 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식수 등 종용이잖아. 뭐 나 물에 물이야 물. 근데 걱정하지 마요. 딴 데 다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요? 조경. 나무 심는 거 식수.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우 쪽팔려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까먹지. 시험엔 안 나옵니다. 자, 하여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뜻이죠. 하필이면 지금 건물 지어서 완료된 집이 한겨울이야. 12월 1일 달이에요. 땅이 꽁꽁 얼었잖아요. 조경하면 돼. 그 나무가 사냐고.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3월 달에 4월 달 언제까지 할게 라고 약속하고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무 심고 조경해서 사진 찍고 다 제출하면 이제 임시 딱지를 떼어줍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3번에 기간 2년 이내고요. 2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의 연장은요, 뭐 1회, 1년 이렇게 기간이나 횟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까요? 자, 9번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요약집에 그때 넣어놓고 그때가 돼도 돼요. 이거 뭐 많이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볼 게 있습니다. 그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번 지금 볼까요? 2번 건축물의 철거 등 신고인데 이렇게 사용 승인 받고요. 받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 사용하겠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은 어떤 건축물은 철거하는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로 멸실되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철거는 내가 철거하겠다 그러면은 철거는 법률에 보면은 그냥 철거하기 전에 뭐라고요? 철거하기 전에 그냥 신고하면 된다라고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요, 국령에 자, 시행규칙이죠. 여기 보면은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뭐라고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철거 전 신고도 맞지만은 숫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3일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철거 전 신고를 맞습니다. 근데 뭐 철거 5일 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철거 3일 전. 국토교통부령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했던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멸실 신고 작성해서 3일 이내에 3일 전에 그죠? 3일 전에 제출해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멸실은요. 멸실은 이미 된 거잖아요. 얘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전부 신고. 이내 신고. 2개. 자, 그 다음에는 뭐, 넘기세요. 나중에 그 주어 정도 할 거니까 지금은 안 봐도 돼요. 5번 동그라미 마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등기 촉탁은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1, 2월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건축 관련 내용 보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4번에 공룡 건축물을 좀 봐야 돼요.
자, 공용 건축물, 공공기관, 공공이 짓는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가 할까요?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아시겠죠? 여기서는 행정청이 하죠.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가 뭐 허가, 대상이 뭐든 관계없이 건물 짓는다 넘기세요. 하면은 얘는요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마지막 줄 허가권자는 뭐 합니까? 협의. 협의하면 2번 협의가 되면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 대상은 신고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3번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자, 이게 뭐냐면 이거야. 사용승인.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협의가 되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안 받잖아 사용 승인. 그렇죠? 여기 안 받는 게 뭐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안 받죠. 또 방금 말한 협의 대상 건물도 안 받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없게 되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넘기세요 이제. 넘기고 자 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가 나오죠. 보시면 자 대지 안전등인데요. 1번하고 4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4번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한번. 자 1번 왜 중요하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왜? 아스팔트 비 오면은 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안 되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그 말이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다면 낮아도 된다. 무조건 안 된다면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 것이고요. 4번 옹벽 설치. 옹벽 손괴 뭡니까? 무너져 내림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밑에 옹벽 설치하거나 그 밖에 조치해라. 이때 상가로 1번 2번 3번 더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하므로 세 가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말해도 돼요. 첫 번째 성토 절타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뭐 하라고요? 옹벽을 설치해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비 올 때. 산사태 우려. 그죠? 있단 말이죠. 예. 특히 그 101동, 110동. 이게 불안해. 여러분들 2011년도에 여기 서울에 강남에 기억나죠? 그죠? 우면산 산사태. 거기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옆에 거기 우면산 밑에 뭐냐면 EBS. 거기서 내가 강의할 때 그때 한 번간 촬영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촬영제 다 망가진 거야. 와. 그래갖고 한 3주 동안 촬영 못했어요. 장비 때문에. 그때 딱 기억이 나요. 그때 아파트 뭐 3층 가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보니까요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한번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돼. 그런데 여기 봐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죠. 예. 수직이 1이고요. 수평이 1.5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1대 1.5는요. 수직이 1, 수평이 1.5입니다. 이럴 때 잘 보세요. 두 가지 나오죠. 성토 또는 절토. 성토는 메꾸는 거고 절토는 깎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세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옹벽을 돌로 하든 뭐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쌍가로 2번에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 뭘 합니까? 콘크리트 하는 거야. 아시겠죠? 1m 이상이면은 옹벽으로 하고 2m 이상이 뭘 한다고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거는 뭐라고요? 성토고, 절토는 뭐냐?
주로 절토보다 성토합니다. 주로. 그죠? 1대 1.5죠. 깎아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절토, 절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m 이상이면 옹벽으로, 2m 이상이면 시멘트로. 그래서 아파트 3m 지는 그 앞에 동 보세요. 절토해가지고 시멘트는 시멘트. 높이가 높죠, 그죠? 2m가 넘는 게 아니라 거의 4m, 5m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비가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의미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설명할게요. 비가 오게 되면은요, 물. 막혀 있습니다. 시멘트예요. 터집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이프. 가보세요. 비 올 때 물이 쫙 나옵니다. 머리만 딱 갖다 대면 그냥 해야 돼요. 왜? 정수된 물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모래에 한 맞아. 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철심도 박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죠? 철심도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를 지지하는 또 배수시설. 이건 필요하잖아요. 요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거 외에는 없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몇 번? 3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외. 그렇죠? 요거 외의 것들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말게 할 것.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있다. 요거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이를 지지하는 거. 배수 위한 시설. 그래서 요거는 성토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절토의 개념인데 이렇게 해야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어요. 깎아서. 물론 이제 뒤에 것까지 이렇게 좀 사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기 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대지안의 적용은요, 다음에 볼게요.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봐도 돼요. 넘어가고요. 자, 도로. 자, 도로는 여러분이 용어정을 봤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 요건 했고요. 이제 했고. 자, 도로 보시면은 2번. 위에 보지 말고요. 잘 안 나오고 쉬워요.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보겠습니다. 1. 원칙. 건축물 대지는 얼마? 2m 이상이 반드시 뭐라고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고 이사 갈 때 장롱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승용차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예외. 다음의 경우는 접할 필요가 없다. 굳이 도로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 보세요. 해당 건축물 출입에 도로로 안 들어가고 도로가 없는 다른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면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지하로 가도 되고 뭐 날아가도 되고 그죠? 하지만 요거는 그냥 의미상 봐주시고요. 그 1번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쌍가루 2번이에요. 2번. 중간에 보세요. 공지. 뭡니까? 광장 줄 거예요. 광장, 공원, 유원지다. 그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일단 여기에 있죠. 최소한으로 얼마타? 2m 이상은 접해야 돼요. 2m만 접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관계없다 그 뜻이고 1번이 여기가 그냥 이만큼 여기가 뭐요? 유원지예요. 공지예요. 그 여기는 건축물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섬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대부분 넣으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3번 농막 어디 있습니까? 저 산 위에 그 밭 위에 있죠. 밭 위에 있죠. 그죠? 밭 위에 뭐 도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계없이 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넘깁니다. 자, 3번은 뭐냐? 조금 전에 2m인데 밑에 보세요. 너비 6m 이상의 얼마? 도로에는 곱하기 4m 이상은 접해라. 너 6, 4 접인데 뒤에 거 너 6 하지 말고 그냥 원칙은 몇 미터라고요? 2m인데 곱하기
4m 이상은 접하라. 좀 일반 건축물보다 좀 큰 건축물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장 건축물은 3,000이에요. 근데 시험에 공장 건축물로 내면서 2,000으로 나옵니다. 틀리겠죠? 예. 자, 공장 건축물은 3,000 이상, 나머지는 2,000 이상. 요거는 좀 큰 건축물로 보아서 4m 이상은 접하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건축선 보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1번 건축선이 뭐냐?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기억난다 그랬죠?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 인도 플러스 차도가 합친 게 원칙 얼마? 4m 이상. 예정 도로도 포함되고. 하지만 예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요. 3m 이상. 막다른 도로에요. 10m 미만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즉 3m 이상. 그죠? 35m 이상은 6m 이상. 2 곱하기 3은 6. 2, 3은 6이다. 하지만 읍면적 애들은 공부를 모해서 2, 3은 4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6m 이상, 35m 이상일 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 이게 예외. 그러면 자, 잘 봐요. 도로 이래서 도로 이래 있는데 현재 도로의 너비가 4m입니다. 인도 플러스 차도 합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자, 더 넓힐 이유 없죠, 그죠? 없잖아요. 이럴 때 이때는 요선 자체가 건축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1번 원칙이고 예배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나와요, 네 개. 자, 예배는 요겁니다. 예배 첫 번째,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도로의 너비가 현재 3m입니다. 양쪽에 자, 대지에서 이렇게 있어요. 저를 봐요. 여기서는요,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자, 여기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와요. 이럴 때는요, 현재 최소 4m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양쪽 대지에서 반만씩 부담합니다. 똑같이. 이럴 때 용어정의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소요 너비만큼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그죠? 해서 만나는 이것이 뭐요?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나오죠. 3m가 나오죠. 그리고 안쪽 요 면적은요, 요거는 도로 부지이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아요. 자, 물어봅니다. 이 대지에 가로가 10m 합시다. 10. 세로가 10이라면 A라고 하는 이 대지의 소유자의 대지 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요? 90? 왜 90이요? 아, 왜 90이냐고. 얼마? 그래, 95지. 이거 틀리면 곱하기를 못하는 거야. 현재 여기가 10이지만 원래 얼마예요, 원래는요? 여기 1에 0.5요. 0.5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99.5? 잠깐만요. 성질 삭혀야 되는 일이라. 하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은 다르지만 그냥 요걸, 그림 똑같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저를 보세요. 똑같이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얘도 3m예요. 3m. 이쪽이 뭐냐? 경사지. 경사지 등 합시다, 등. 등이 뭐냐? 경사지예요. 하천이에요. 철도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 행할 수 없는 당입니다. 오른쪽에만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
덤탱이 다 쓰는 겁니다. 대지 반대쪽에서부터 소요 너비만큼 갑니다. 반대쪽에 넣으면 작아요. 아시겠죠? 4m. 마찬가지로 얘도 도로 부지이므로 대지 면적에 그렇죠.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라고 하는 B의 소유자의 대지 면적은 뭡니까? 얘는 90이에요. 봐, 같지만은 어때요?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용도적이라면은 건물이 얘가 더 크죠. 그죠? 다른 겁니다. 요것이 이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가각전제. 거기 보시면 이름이 뭐냐면은요.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소리인데 우리 줄여가지고 그냥 가각전제라고 부릅니다. 모퉁이를 깎아낸다 그런 말인데 가각, 가는 도로 같자고요. 각은 모퉁이, 즉 각진 부분이죠. 도로의 모퉁이, 즉 도로의 각진 부분을 잘라낸다 그 뜻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먼저 표를 봐요, 표를. 위에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6m 이상 8m 미만 나오죠, 그죠? 요거를 만약에 시험에 걸어낸다면 소수점이 아니고 자연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자연수 뭐가 있죠? 거기에 자연수 5m하고 아니죠. 6m 이상이니까 6m하고 7m 적어봐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적어봐요. 6m, 7m 말한 것이고 4m 이상 6m 미만은 4m, 5m. 그렇죠? 적어봐요, 거기다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죠? 세로로 4개 되지, 그죠? 거기도 다 적어봐요. 적어봐요. 5m, 6m, 7m, 4m, 5m. 둘 다. 4개 전부 다. 그렇게 바꿔놓고 설명해야 빠르단 말이죠. 이것이 각도가 그러니까 도로의 너비 보니까 4m 이상은 당연히 기본이고 최대 8m 미만이구나. 이해됩니까? 각도도 90도 미만인 경우 있고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전제인데 이제는 얘는 규정하는 것이 뭐냐? 먼저 4m부터 8m, 3m 이상이죠. 8m 미만까지만 적용하고요. 또 각도도 뭐요? 120도 미만일 때만 적용합니다. 이걸 굳이 반대로 말한다면 8m 이상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120도 이상은 뭐요? 적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굳이 말하면은. 자, 저를 봐요. 첫 번째 90도 미만. 설명만 들어요. 설명만. 자, 도로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지야. 이거는 누가 봐도 90도 미만입니다. 그럼 위에 거죠? 이쪽 도로가 만약에 이쪽 도로가 6m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인데 이거 바꿔야 해도 답은 똑같아요. 아무거나. 여기 6m 해당하는 거 있죠? 해당하는 거하고 오른쪽에 들어있죠? 이거는 5m다. 5m 해당하는 걸 서로 만나는 점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 도로. 6m, 5m. 위에 거를 6, 옆에 걸 5에 되고, 오른쪽을 6하고 위에 걸 5에 돼요. 똑같아요. 뭘 해도 다 같습니다. 얼마나 와요? 네? 만나는 점 밑에 6m, 5m, 뭐예요? 몰라요? 거기 6m면은 뭡니까? 8m 미만 6m 이상 그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면 5m면은 뭘 말하는, 아까 적었잖아요. 그래서 6m 미만 4m 이상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래 3m죠, 3m. 서로 만나는 점. 그죠? 예.
두 도로가 만나는 점 얼마라고요? 3m. 그래 시험 나와도 자연수지 소수점 6.5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두 도로가 만나는 점이 3m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의 너비에 따라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 일단은 지금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우회전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이거요. 하는 순간 빵 터져 그냥. 그죠? 깎아내자. 그러니까 3m란 말이죠. 도로의 너비에 따라 가지고 3m를 후퇴하라. 그 말 하면 후퇴하라고요. 여기에서 얘는 90도 미만이니까 90도 미만이고요. 이게 직각이면은 그 밑에 거예요, 또. 그렇죠? 여기서 3m 후퇴. 얘도 뭐야? 3m 후퇴. 해서 만나는 요점. 여기가 건축이에요. 요거는 대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도로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다 안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봤죠, 그죠? 이런 도로. 봤다고 얘기해줘요, 빨리.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도로 너비에 따라 가지고 최소 2m에서 최소 2m에서 최대 4m가 부탁합니다. 그렇죠? 예. 요걸 말하고요. 저를 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120도다. 적용해, 안 해? 안 하죠? 민반이니까. 그럼 잘라, 안 잘라? 왜? 스무스에 가니까 안 자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요것이 아까 말한 요거는 90도 미만일 때고요. 하나 더 할게요. 밑에 거 90도 이상입니다.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요 90도일 때가 이제 나와도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면접관 할 때는요. 됐죠? 나왔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니까 전부 다 직각이에요. 그죠? 요거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자, 이 도로가 똑같이 합시다. 이 도로가 얘도 5m예요. 똑같이. 얘는 뭐죠? 6 합시다, 똑같이. 6이다, 6. 자, 그럼 한쪽 도로가 5라. 5했죠? 5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한쪽 도로가 6이다. 만나는 점 몇 미터 되죠? 2m. 2m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온 적 없어요. 나온다면 계산할 수 있도록 얘가 나옵니다. 직각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구하라고? 직각일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만 3m 후퇴고 다 2m입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 양쪽 도로가 6m하고 7m로만 되어 있을 때만 3m 후퇴입니다. 양쪽 도로가 6, 6, 6, 7, 7, 6, 7, 7. 아시겠죠? 5나 4가 있으면 무조건 2m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 요거는 후퇴가, 뒤로. 얘도 2m. 그죠? 얘도 2m. 2m야. 똑같네요, 전부 다. 얘도 얼마야? 2m. 얘도 2m. 얘도 2m. 얘도 2m. 그죠? 그 다음에 얘도 2m. 얘도 2m죠. 이게 건축소리입니다. 그래서 8m 미만 안쪽 이면도로 가보면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도로. 이래야지만 차가 갈 때 스무스하게 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골목 큰 대로는 아니고 8m면 좀 안쪽 약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좀 1차선, 2차선 돼 있는 도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런 도로죠, 그죠? 여기가 뭐예요? 편의점. 문이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그 보시면 돼. 여기는 코너가 아니고 이렇게 잘렸네? 그럼 무조건, 도로 너비가 8m가 안 되는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요 부분은 대지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이거는 의미 이해. 이거 계산 문제를 못 내, 이거는요. 얘는 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왕 하는 김에? 까지 것. 아까 10분도 뺏겼는데, 까지 더 하지면요. 시계 낼게. 자, B, C. 똑같이 가로 10. 세로 10. 이 C의 대지 면적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 얼마? 빨리 얘기해요, 크게. 에? 뭐라고요? 98! 딩동댕! 박수! 잘했어요. 야, 딴 데 가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일단은 100이죠. 100에다가 요 면적 빼줄 거 아니야. 수학 모르면 안 돼. 직각, 삼각형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100에다가 이게 얼마예요?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얼마요? 98. 아시겠죠? 네. 이게 내면은 이거 다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쪽 도로 봐요. 양쪽 도로가 6, 7 여기도 6, 6, 7, 7이면은 그죠?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만 6, 6이든 6, 7, 7, 6, 7, 7 그때는 후퇴 얘만 얼마요? 3m 후퇴. 아시겠죠? 여기가 6, 여기가 이제 7, 7 가져간다면 얼마 후퇴? 3m 후퇴. 이때는 얼마야? 이때 똑같은 조건입니다. 얼마야? 97? 90? 그렇죠. 그때는 95.5죠. 왜 그럴까요? 100 빼기 3이 아니라 3 곱하기 2분의 1 얼마요? 4.5 요거잖아요. 아, 이거 괜히 했나? 자,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 되겠다. 자,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 네 번째입니다. 현재 도로 너비가 현재 4m야. 몇 미터요? 4m. 후퇴해, 안 해? 안 해. 대적이 있어. 그런데, 연재구청장이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아시겠죠? 뭔가 우리 구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여기 바짝 부처 건물 있잖아요. 바짝 부시면 분명히 옆에 있는 차가 갈 수 있는 골목 남겨두고 주차장은 뒤에. 그죠? 주차장은 앞으로 하자.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후퇴시킵니다. 최대 4m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앞에 차 들려면은. 이렇게 연재구청장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시켰다. 얘는 지정 건축선입니다. 물어볼게요. 도로를 쓰기 위함이 아니죠. 얘는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 그 말이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 건물의 가로가 10이에요. 세로가 10입니다. A, B, C, 얘는 D라고 하는 소유자의 대지입니다. 면적 얼마? 100여. 이건 그만 얘기하네. 딴 건 다 대지 면적에서 빼는데 지정 건축선만 대지 면적에 산정한다. 이거 잘 나오겠죠, 시험에. 왜? 이 도로가 지극히 뭡니까? 정상적이기 때문이죠. 자, 밑에 거 하고 좀 쳤다 할게요. 자, 2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인데, 담장.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에 당연하죠?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표 아래는 넘어가도 된다. 지하 상가 있잖아요. 그죠? 2번에, 자, 도로면, 동그라미 도로면.
지표면이 아닙니다. 도로면 동그라미 씻고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등등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니까. 아시겠죠? 그것까지. 그리고 여러분요, 한 넘겨보세요. 500페이지. 넘겨보세요. 제 4장은요,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한문이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는 아예 틀리라고 작정을 해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저는 강의할 때마다 5월 달에 요약집 할 때 이 부분에서 그래도 버릴지라도 요 정도만큼은 알고 가자라고 그때 할 겁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그거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겨보세요. 진짜 하기 싫은 내용이에요. 뭐 직통계도 어떻고 뭐 피난계도 어떻고 이걸 뭐 다 나왔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조금만 공부하고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찍는가 또 잘 맞추더라고 또. 자, 넘기세요. 팍팍 넘기세요 그냥. 그것이 514페이지까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5장은요. 국토법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3월달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이거랑 비교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넘기시고요. 앞서 보자. 자, 거기 제2절 있죠?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